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한 식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생선 섭취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노년기에 피해야 할 생선은 무엇이고, 우리 건강을 지켜줄 보약 같은 생선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현명한 생선 선택법,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 지식까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선은 오랫동안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 다양한 비타민 특히 비타민 D와 B12, 그리고 칼슘, 인, 셀레늄 같은 중요한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심혈관 건강 증진, 뇌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유지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선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변화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생선 선택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정보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노년기에 섭취를 피해야 할 생선 5가지부터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선들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특정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각별한 주의와 제한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큰 참치입니다. 특히 날개다랑어나 눈다랑어 또는 블루핀 참치 같은 대형 참치는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수은 축적 위험 때문입니다. 참치는 해양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대표적인 포식자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면서 그 작은 물고기들이 이미 섭취한 수은이 참치, 몸속에 농축되는 생체 축적 BIOACCUMULATION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메틸수은은 사람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심해성 어류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00지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은 손발 저림, 기억력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 신경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운동 기능 상실이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 해독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수은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으며 기존 질환과 결합될 경우 건강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캔 참치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상당량의 나트륨이 첨가되어 고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통조림 용기 내부 코팅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 즉 BPA가 용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BPA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큰 참치보다는 비교적 수은 함량이 낮은 작은 어종이나 참치 중에서도 캔 참치를 섭취할 때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민물고기입니다. 우리 주변 강이나 호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물고기 중에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간디스토마가 흡축는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섭취했거나 제대로 익히지 않았을 때 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 사람의 간에 침투하여 담도화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간경변이나 담도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은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고 간 기능도 젊은 사람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에 더욱 취약하며 한번 감염되면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민물고기는 되도록 섭취를 피하거나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이나 호수 등 민물 환경은 산업, 폐수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 바다보다 중금속이나 다른 유해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들이 민물고기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알 수 없는 출처의 민물고기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양식 우럭입니다. 양식 어류는 자연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양식 환경에서는 질병 예방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들이 생선 체내에 잔류할 경우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미량이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 대사 기능과 해독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러한 잔류 물질들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더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어류에게 주로 공급되는 인공사료에는 방부제, 착색제,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 역시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므로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양식 어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그 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자연산 우럭을 선택하거나 양식 우럭을 섭취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생산처의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훈제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슈퍼푸드이지만 훈제 연어는 그 가공 방식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훈제 연어는 보존성을 높이고 특유의 풍미를 내기 위해 염장 처리를 거치고 훈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염분, 즉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고나트륨 식단은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심장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연 과정에서 생선을 고열에 노출시키면 벤조피렌과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S와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 물질은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입산 훈제 연어의 경우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통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냉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에 의한 감염으로 이어져 설사, 복통, 구토, 식중독 등 심각한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제 연어보다는 신선한 생연어를 선택하여 찜이나 구이 혹은 회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대형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등 푸른 생선으로 국민 생선이라 불릴 만큼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등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크기가 지나치게 큰 고등어는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과거 임산부에게 대형 고등어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참치와 마찬가지로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한 대형 어종일수록 체내의 수은을 포함한 중금속 축적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은은 신경계에 독성을 미치고 태아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인에게도 신경계와 신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도 대형 고등어보다는 크기가 작고 어린 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고등어는 수은 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고등어 특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생선을 고를 때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년층이 피해야 할 생선 5가지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줄 무엇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노년층에게 적극 추천하는 우리 몸의 보약이 될 수 있는 생선 5가지와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생선들은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의 일상 식단에 꼭 포함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가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작고 푸른 생선으로 크기가 작아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은 축적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특히 뼈째로 섭취할 수 있는 작은 정어리 통조림은 칼슘이 매우 풍부하여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뼈 밀도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심각한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어리의 풍부한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조림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기 용이하며 샐러드나 샌드위치,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고등어입니다. 아까 대형 고등어는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작고 신선한 고등어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생선 중 하나로 손꼽힐 수 있습니다. 작은 고등어는 크기가 작아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있어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 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고등어에도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도와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는 비타민 B12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이 비타민은 신경 기능 유지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빈혈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감소시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이나 찜,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드시면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양식 연어입니다. 훈제 연어는 주의해야 하지만 신선하게 관리된 양식 연어는 노년층에게 아주 훌륭한 생선입니다. 양식 연어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자연산 연어에 비해 기생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산 연어도 섭취할 수 있지만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적은 양식 연어가 노년층에게는 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어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물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살을 붉게 만드는 천연색소인데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다양한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은 눈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연어는 스테이크, 구이, 샐러드, 초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찜이나 오븐 구이는 연어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삼치입니다. 삼치는 흰살 생선으로 부드러운 살결 덕분에 소화가 매우 잘 되는 생선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이나 소화 능력이 저하된 분들 또는 위암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처럼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좋은 생선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삼치의 부드러운 살은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삼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는 물론 비타민 D와 비군 비타민, 그리고 칼륨,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신체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D 함량이 높아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도 기여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백하게 구워서 드시거나 무와 함께 조림으로 즐기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뼈를 발라내기 쉬운 점도 노년층에게 큰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조기입니다. 조기는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온 생선으로 특히 우리 조상들은 조기를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조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기력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조기 섭취는 이러한 면역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뼈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조기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조기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살을 가지고 있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찌개에 넣거나 구이로 즐기면 깊은 맛과 함께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기 미역국이나 조기찜 등 다양한 전통 요리에도 활용되어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추가적으로 가자미도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생선입니다. 가자미는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해독 작용을 돕는 효능이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고혈압 관리가 중요한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흰살 생선으로 소화 부담도 적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구이, 찜,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 즐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노년층이 피해야 할 생선과 꼭 챙겨 먹어야 할 보약 같은 생선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생선 섭취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현명한 섭취 가이드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시면 생선의 영양학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잠재적인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선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론 생선이 건강에 좋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생선에 미량의 중금속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일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빈도와 양을 유지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 조리법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튀김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여 불필요한 지방과 열량을 추가하게 되고 고온 조리 시 생선의 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손상되거나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찜이나 구이는 생선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찜은 생선의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리법입니다. 오븐에 굽거나 팬에 살짝 굽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채소와 함께 섭취하세요. 생선에 미량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수은이나 기타 유해, 물질의 체내 배출을 돕는 데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마늘 등은 해독 작용을 돕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생선의 영양소를 보완하고 중금속 배출 효과를 높여 더욱 건강한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생선 요리에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채소를 넣고 찜이나 조림을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항응고 제혈전 용해제, 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 성분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생선을 고를 때는 무엇보다 신선도가 최우선입니다. 눈이 맑고 투명하며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와 어획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생선의 내장과 핏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선을 다루었을 때는 도마나 칼 등 조리도구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선을 보관할 때는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해동 후에는 바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조리 시에는 충분히 익혀 드세요. 특히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있는 민물고기나 덜 신선할 수 있는 생선은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살이 불투명하게 변하고 부스러질 정도로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대부분의 유해 미생물이나 기생충은 사멸합니다. 일곱째,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하세요. 특정 생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생선은 물론 유사한 종류의 생선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생선을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은 단순히 생선에 대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생선은 과감히 피하고 꼭 먹어야 할 보약 같은 생선은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100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생선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